안녕하세요. 김영경TV의 김영경입니다. 이 인사 멘트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은 이게 띵동, 뭐해,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뭐 편집 없이 하는 방송의 묘미니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건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봄이 이제 완연하게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주대학교 후문에 갔더니 벚꽃이 이제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월 7일부터 있는 흥천 벚꽃 축제 때는 이 꽃비라고 하죠. 꽃비들이 벚꽃들이 이렇게 바람이 확 휘날릴 것 같은 그런 멋진 풍광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주에 많이 오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예고했던 것처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랑 그 다음에 금사면의 술천성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에도 포함이 돼서 더 확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개 정도로 아주 그 항목들이 작았는데 지금은 22개로 아주 세분화돼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거든요. 여주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친환경 경작. 우리는 여주에는 친환경 농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고, 하천 정화라든지 가시밭 같은 생물 위해종을 없애는데도 이런 생태 서비스 지불제를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주는 대표적인 게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두루미가 오거든요. 그 외에도 기러기라든지 이런 철새들이 와요. 올해는 특히 가창오리들이 왔는데 가창오리들도 이제 낮에는 이제 논이라든지 이런 데 먹이 활동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강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런 강이나 호수나 이런 데 돌아오는데, 그런 농지에 우리가 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볏짚들을 다 수거해서 축산 농가나 이런 데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 팔지 않고 이게 보존 처리를 그냥 놔두면 이런 애들이 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먹이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최대 두 배 미만으로 가격이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다시 한번 업로드 할 테니까요. 그때 이 방송도 제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볏짚 수거하면 볏짚 수거하는 그만큼의 또 땅이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비료라든지 거름이라든지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저희가 겨울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행위로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저는 농사 안 짓지만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생각해도 생각내는 것들을 장점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그래서 볏짚을 존치시키면 애들이 이제 먹이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게 될 텐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볏짚을 존치시켰을 때 지원 금액이 농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볏짚을 존치시키면서 다 먹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 볏짚도 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러기라든지 또 제두루미라든지 이런 멸종위기종, 제두루미는 멸종위기종이잖아요. 그래서 멸종위기종 애들이 볏짚을 먹고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아주 건강한 거름이 될 수 있는 똥을 누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하나는 더 이제 이런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우리가 돈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뭐 좋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물들 하나하나 빠지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 차례가 올 거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음, 돈도 받고 돈도 이제 받고 그리고 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데 마음도 보태고 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여주에 농사 지으신 분들이 한번 확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 관련된 것도 있는데 뭐 여주에 뭐 여러 습지들 뭐 대표적인 경우는 도리송 같은 경우 멸종위기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인근 주민들과 의논해서 여주시에서 이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뭐 환경과 담당하신 직원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화 통화로 했었는데 뭐 시민위원회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마 주체로 밀어붙이는 데가 없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해서 여주의 장점인 이 잘 보존되어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우리한테 실익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냥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페이스북이 아니고 그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 낭만업자에 생태계 서비스는 뭐냐 해서 글을 한번 남겨놓고 영상도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수도 여주 화이팅! 두 번째는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안 했습니다. 금사면의 태봉이라는 곳에 가면 술천성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료도 많이 없고 삼국유사에 딱 두 줄로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사면 면소재지 뒷길, 면소재지 들어오는 길 말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뒷길로 해서 그 궁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보면 그 묘련사라고 있습니다. 묘련사에 주차를 하시고 그 뒤로 넘어가는 산이 태봉이거든요. 그 태봉에 그 외곽 성터가 돌무더기 같은 돌무더기로 되어 있는 외곽 성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부에 또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 술청성터라고 남아있는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그 여주문화원에서 또 토론을 했을 때 여러 자료들을 보면 술청성터를 그 태봉이라고 그러니까 뭐 태봉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그 삼신당 거기였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확실한 위치는 모르지만 흥천면 어디였을 것이다. 이천 어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앞서 여러 방송에서도나 언급을 했지만 술청성터는 삼국육사 기록에 그 백제를 세웠던 온조왕 때 한 번, 그리고 100년 뒤에 초고왕 때 두 번에 걸쳐서 말갈족이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술청성터라고 하는 그 태봉에 있는 그 유편 잔재들을 보면 해서 거기가 맞다 한다면 태봉이냐 또는 뭐 삼신당이냐 이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그렇게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금사면 소재지 전체가 술천성은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합리적인 상상 아닐까요? 그래서 금사면 소재지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 형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백제라 하면 딱 전라도 지역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백제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뭐 금고초왕 때는 요소지방을 빼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백제의 영역을 확보했던 기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제, 초기 백제에, 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동진을 했던 주요 거점이 여주였다. 그리고 그것이 금사면이었다. 면소재지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가지는 시너지 효과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금사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일장 복원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일장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삼신당 같은 경우에도 축제가 있는데, 굿당 행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굿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정도 해서 각종 민속놀이들이, 줄타기 부터 해서 민속놀이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금사면 지역을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한 활성화하는 어떤 면모를 갖추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중요한 고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사면이 활성화되면 인근 그 담낭리 섬과 그 다음에 천설이 막국수를 파는 그 상가와, 그리고 뒤에는 양천 저류지, 그리고 캠핑장 중간에 있는 그 담낭리 섬과 저류지 중간에 있는 캠핑장까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이포보 찾아오는 손님들 많다는데 그 이포보까지, 그리고 파사선까지 연결하면 이 일대가 여주의 어떤 새로운 문화적 퀄리티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술천성, 말갈족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여주에 술천성터가 있었다는 것과 그런 그 유물들이 어쨌든 좀 약간 사적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존하고 또 연구해서 우리의 역사, 우리 지역의 역사로 계승 발전시키는, 여러 아까 말씀드린 삼신당 굿당 행사를 좀 기존에 했던 것처럼 확대해서,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금사면이 어떤 문화의 중심으로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 TV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자칫 논란이 되거나 되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는 여주가 좀 더 여주의 역사가 상당히 또 깊고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족하더라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이 돼야 생방송 라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방송을 놓치고, 오늘도 바빴었는데 이게 저녁에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디 여주의 흑지나 강리나 또 다양한 명소지나 이렇게 갔을 때 라이브로 켜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도 부족하지만 이런 게 있다더라 추천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연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